남편 민준이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은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냥 참고 사는 타입이잖아. 민준의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이를 악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수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배웠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더 약자로 볼 테지. 서울의 이 바쁜 도시에서 사람들은 약자를 짓밟고 나아간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았다. 직장에서의 승진 경쟁,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나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 다크서클이 깊어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왜 나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민준과 나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고 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의 커리어를 위해 내 꿈을 포기했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던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의 집에서 일하며 가정을 돌봤다. 지은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였다. 그런데 그 둘이 어떻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컴퓨터를 켜고 그들의 메시지를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는 IT 전문가였다. 그는 항상 보안을 강조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자책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왜 내가 피해자여야 해? 왜 내가 참아야 하지? 밤새워 그 생각을 곱씹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할 때 나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화이팅.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속으로는 내가 무너지는 걸 볼 때까지라고 중얼거렸다. 며칠 동안 나는 일상을 유지했다. 직장에서의 작은 프로젝트를 처리하며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바보같이 그 안에는 지은과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데이트 사진, 애정 표현. 심지어 내 험담까지. 수연은 너무 소극적이야. 너처럼 열정적이지 않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그걸 복사해 내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하지만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돈으로 해결할 테고 나는 빈손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다. 특히 여자에게. 나는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다. 민주는 대기업 과장, 지은은 같은 회사 동료. 그들의 분류는 회사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폭로하면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해. 한 번에 무너뜨려야지.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 정말 복수할 거야? 그냥 헤어지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민준이 집에 돌아와 지은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오늘 피곤해 라고 할 때마다 내 분노는 커졌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긴 죄책감, 지은과의 통화 후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 모든 게 나를 자극했다. 한 달 후,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먼저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팁을 보냈다. 직원 간 불륜이 있어요. 증거는 곧 따라갈게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요즘 어때?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속으로 내가 내 남편과 자고 있잖아라고 생각했지만, 좋아. 너는? 이라고 대답했다. 대화 중 나는 은근히 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이 요즘 바빠 보이네. 너희 회사 일인가?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알아챘어. 나는 그 순간을 즐겼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 복수 일지였다. 매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민준의 출퇴근 시간, 지은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그들은 조심스럽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에 비슷한 장소의 사진을 올렸다. 바보들이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내 심리는 점점 변했다. 처음엔 상처였다. 이제는 냉정한 계산.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자 나는 더 서둘렀다. 2달째, 민준이 출장 간 틈을 타 나는 그의 컴퓨터를 뒤졌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 호텔 예약 내역, 선물 영수증. 심지어 지은에게 보낼 이혼 계획 문서까지. 수연과 헤어진 후 너와 결혼할게 그걸 본 순간 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비밀리에. 이혼 소송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변호사는 이상하게 봤지만 따지지 않았다. 돈이 말하니까? 내 통장에는 비상금이 있었다. 민준 모르게 모은 돈 후 그걸로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이 둘을 감시해주세요. 탐정은 프로였다. 사진, 영상. 모든 게 쌓였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어. 밤마다 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 집에서 사랑해 라고 할 때 나는 나도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거짓말쟁이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을 만날 때마다 저적 미소가 역겨웠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3달째 나는 첫 번째 함정을 놓았다. 민준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민준 과장이 프로젝트 자금을 유용하고 있어요. 증거 첨부 물론 가짜였다. 내가 조작한 문서. 민준은 IT 전문가지만 나는 광고인. 포토샵은 내 전문이다. 그는 조사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짜증을 부렸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나는 위로하며 속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컸다. 민준의 스트레스가 우리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그는 나에게 화를 냈다. 너는 왜 항상 이해 못해? 그 말에 나는 거의 폭발할 뻔했다. 내가 바람피운 주제에 하지만 참았다. 기다렸다. 지은에게도 다가갔다. 요즘 민준이 이상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녀는 당황했다. 왜 나한테? 나는 너희 회사 동료잖아 라고 했지만 눈빛으로 압박했다. 그녀의 불안이 보였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내 심리는 이제 완전히 뒤틀렸다. 복수는 나를 구할까? 아니면 파괴할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계속할 수밖에. 민준의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승진에서 밀렸다. 상사는 그를 의심했다. 증거가 없지만 조심해. 민준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투덜거렸다. 누가 날 엿먹이려는 거지? 나는 돈이 없었네 라고 하며 커피를 타줬다. 속으로는 나야,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람피워 이혼한 장면. 어머니는 울며 살았고
나는 그걸 보며 절대 약해지지 말자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머니처럼 됐다. 아니, 더 나쁘다. 어머니는 참았지만 나는 반격한다. 이게 옳을까? 새벽에 깨어나 그 질문을 했다. 하지만 대답은 볼코 그름이 아니야. 생존이야. 다음 주, 지은을 다시 만났다. 우리 쇼핑 갈까? 그녀는 동의했다. 백화점에서 나는 일부러 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이 요즘 지은 너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웃으며 농담이야. 하지만 너희 둘 다 회사에서 바쁘니까 그녀는 안도하는 척했지만 눈동자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탐정의 보고서를 봤다. 그들은 여전히 만났다. 호텔 사진. 아직도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메일을 보냈다. 지은의 상사에게. 지은 씨가 회사 자금을 착복하고 있어요. 또 가짜 증거. 그녀는 민준만큼 똑똑하지 않았다. 마케팅팀에서 그녀는 실수투성이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 통화를 엿들었다. 누가 우릴 노리는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안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게 너무 멀리 갔어. 멈춰야 해. 하지만 그날 저녁 민준이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했다. 충격이었다. 왜? 내가 물었다. 그는 너랑 더 이상 안 맞아라고 했다. 진짜 이유는 지은 때문이겠지?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로.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불륜 증거. 판사는 충격받았다. 이게 사실인가요? 민주는 부정했지만 사진이 있었다. 지은은 소환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소송 중 민주는 나를 협박했다. 이걸 공개하면 너도 망할 거야.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때의 작은 실수.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해봐. 누가 더 잃을 게 많을까?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과정에서 내 정신은 피폐해졌다. 불면증, 식욕 부진. 나는 누구야?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어. 친구들은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지은이 내 친구였으니까. 소송이 끝나자 민주는 재산 절반을 잃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들의 불륜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렸다. 대기업 불륜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민준의 이름은 아니지만 힌트가 좋고 했다. 그의 동료들이 알게 됐다. 민준은 나에게 전화했다. 너잖아. 왜 그래? 나는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느껴졌다. 좋아, 이제 내가 느껴봐. 지은은 우울증에 걸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에게 연락했다. 제발 그만해. 나는 무슨 일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 딸이 내 인생을 훔쳤어. 내 심리는 이제 공허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좌천됐다. 스캔들 때문에 상사가 말했다. 그는 술에 빠졌다.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읽고 삭제했다. 늦었어.
지은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레퍼런스가 나빴다. 그녀는 나에게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수연아, 제발 용서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용서? 내가 내 남편과 잤잖아.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웃었다. 오래전부터. 그 순간 내 안에서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재미있어? 아니, 고통이야.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너희 둘 다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민준이 나 버렸어 라고 울었다. 당연하지. 그는 겁쟁이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은 죽은 듯 했다. 나는 괴물이 됐어. 밤마다 악몽. 민준의 절규, 지은의 눈물. 하지만 깨어나면 그들은 자업자득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다음 단계는 민준의 가족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불륜했어요. 그녀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를 보냈다. 가족 모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민준은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나에게 찾아왔다. 아파트 앞에서.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비가 왔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가해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속으로는 내가 느껴본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돼.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다. 자살 시도. 소식을 듣자 내 심장이 멎었다. 내 탓인가? 병원에 갔다. 그녀는 창백했다. 왜 왔어?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하지 않아. 내가 시작했어. 그 사건 후 내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복수는 중독이야. 멈출 수 없어. 나는 민준의 새 직장을 알아냈다. 작은 회사, 익명으로 그의 과거를 알렸다. 그는 다시 해고됐다. 민준은 술주정꾼이 됐다. 길거리에서 봤다. 수연, 그는 소리쳤다. 나는 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절망. 내 안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제 그만할까? 아니, 끝까지. 나는 지은의 새 남자친구를 찾았다. 그에게 불륜 이야기를 보냈다. 익명으로. 그들은 헤어졌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나도 불안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게 승리인가? 패배인가? 민주는 노숙자가 됐다. 가족이 포기했다. 나는 그를 멀리서 봤다. 지저분한 옷, 빈 병 위게 내가 원한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만족감. 지은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됐다. 하지만 나는 해킹했다. 그녀의 일기. 수연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읽으며 웃었다. 내 탓이야. 내 삶은 외로웠다. 새 남자를 만났지만 신뢰하지 못했다. 모두 배신할 수 있어. 데이트 중 그의 전화를 의심했다. 결국 헤어졌다. 밤마다 독백. 복수가 나를 구했어? 아니, 파괴했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함정. 민준에게 돈을 빌려줬다. 익명으로. 도와줄게. 그는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은 세금 미납으로 연결됐다. 내가 조작한. 그는 감옥에 갈 뻔했다. 변호사를 구했지만 돈이 없었다.
나는 지켜봤다. 법정에서 그의 모습. 떨리는 손. 지은은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녀의 새 삶을 망쳤다. 이메일로. 내 심리는 이제 완전한 공허. 나는 누구지? 피해자. 가해자. 미러에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민주는 결국 자살했다. 소식을 듣자 충격. 내 탓. 하지만 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장례식에 갔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봤다. 너 때문이야.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눈빛이 말했다. 지은은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왜? 그녀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야 해. 그녀는 울었다. 제발 그만. 내 안에서 폭발. 이게 끝인가? 더 할 게 없어. 하지만 공허가 더 컸다. 새 삶을 시도했다. 직장 복귀.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 이혼녀, 복수녀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울었다. 왜 시작했지? 후회.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없고 지은은 폐인.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듯 거울 속 나를 보며 생각한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광기? 정말 내가 이겼을까?